매가 사라진 하늘을 새호리기가 차지하고 있다. 매와 비슷하지만 매보다 크기가 작은 맹금류 새호리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희귀조류 새호리기가 사수도에 서식하는 것이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먹이를 향한 새들의 집념은 몸집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 아담하고 예쁘게 생긴 바다 직박구리가 눈앞의 먹이에 집중하고 있다. 바다 직박구리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바로 진해다. 잡은 먹이를 독 때문에 쉽게 먹지 못하고 있는 바다 직박구리. 그러나 영리하게도 꼬리 쪽의 침을 피해 머리만 반복해서 공격한다. 날카로운 부리와 특유의 민첩함으로 마침내 진해의 숨이 끊어진다. 바다 직박구리는 오래 공들인 먹이를 단숨에 먹어치운다. 먹고 먹히는 천적관계로 생태계의 균형은 유지된다. 그렇다면 슴새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피해보는 거 이제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거를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치워가지고 이게 조사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조사요? 예, 다른 연구원들이 와서. 이런 것에 의해서도 슴새들이 좀 날아다니는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날개가 꺾이잖아요. 이게 다 그냥 몸째로 날아오는데 이게 걸려버리면, 날개가 부러져 버리면 얘네들은 그거 갖고 평생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부리가 날카로워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몸에 이게 피해가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것들은. 슴새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방해물만이 아니다. 이게 와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와서 보면 쥐가 갉아먹었던 걸 알 수 있죠. 쥐가 들어갔던 것이 딱 나타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자국이 있잖아요. 이빨 자국. 알을 금방 낳았을 때는 이렇게 둥지를 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짝이 그 먹이 여행을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으면 자기도 혼자 둥지를 지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둥지를 덮치는 거죠. 덮쳐서 이걸 취하는 거예요. 훼손된 슴새의 알이 있던 곳엔 쥐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난황 성분으로 가득 찬 바다새의 알은 쥐가 집중적으로 노리는 먹잇감이다. 이런 것들이 시궁지가 이제 피해를 본 건데요. 여기에 둥지 실패하는 것 중에 자연적으로 실패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시궁지에 한 피해가 그때 조사한 거야 보통 보면 둥지 사용률에 비해 가지고 한 30% 정도가 시궁지에 한 피해로 나타났었거든요. 낚싯줄에 걸려 죽은 부모 대신 새끼 슴새의 독립비행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둥지 안에는 새끼 대신 이상한 물체만이 목격됐다. 3년 전 하나뿐인 지구 제작팀이 사수도를 찾았을 땐 쥐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상태였다. 우리는 슴새 둥지 주변에 쥐덫을 설치했다. 잡힌 것은 놀랍게도 섬에서는 살지 않는 도시의 시궁쥐였다. 발견된 것은 분명 시궁쥐였지만 도시의 것과는 크기부터가 달랐다. 시궁쥐들은 사수도에 번식하는 슴새를 먹어치우며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제주도 오홍식 교수팀에 의하면 2000년 15,000마리였던 사수도 슴새의 개체수는 7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수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의 섬에서도 슴새의 번식 실패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당시 연구에선 가장 큰 원인을 폴리네시아 쥐의 포식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쥐를 위한 포식은 성조와 알, 새끼 등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슴새과에 속하는 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쥐로 인한 번식 실패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그 답을 얻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났어. 슴새의 사체가 깃털과 뼈만 남은 채 남아있다. 여전히 시궁쥐는 이곳에서 슴새를 포식하고 있는 것이다. 시궁쥐는 슴새 어미가 바다로 나간 사이 혼자 남아있는 새끼를 해친다. 쥐의 서식지를 찾아다니던 중 굴 속에 있던 시궁쥐의 모습이 포착됐다. 시궁쥐는 야행성이지만 사수도의 쥐는 혼자 있는 슴새를 잡아먹기 위해 낮에도 활동한다. 밤에도 시궁쥐의 활동은 왕성하다. 도시에선 하수도나 쓰레기장에 서식하는 쥐가 이곳에선 나무를 오르내리며 먹이를 찾는다.